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1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뭐 하루하루가 다르죠. 자, 오늘 제가 쭉 살펴본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인도가 북한과의 이제 평양에 있는 인도 주 북한 인도 대사관을 지난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그걸 다시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재개했다. 조심스럽게 소문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군데서 오늘 권성동이 이재명을 만났죠. 거기서 내각제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그들이 이재명과 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거래를 할 입장이 있는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다.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냥 평생 이거 편하게 하고 싶잖아. 정치 귀족으로 남고 싶잖아. 민주당 너희들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 윤석열 그냥 과감히 버려줄게. 국민의힘이. 그런데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국민의힘의 역할로 되겠느냐. 가운데 회방은 놓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미국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인도의 입장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뭔가 먹고 떨어질 게 있으니까 인도가 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영국에서 입주를 했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김정은과 주고받는 친서를 공개하면서까지, 그리고 북한에 있던 영국 대사가 한국으로 업무지를 옮기면서 또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죠. 그때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 건너갔죠.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영국의 행동을 보면 된다. 영국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나 봐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일본도 제정신이 아니죠. 어제 트럼프가 일본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이시바를 챙겨서 내가 세워줄게. 아베 미망인을 동원해서. 개파가 다르죠. 아베하고 이시바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참패했죠. 혼자 서 있기가 힘든 상황에 이시바가. 이제 미국 말을 들어. 옛날처럼 한미일 군사동맹 해가지고 형님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자, 그래서 제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시바가 반색을 했거든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최단명 수상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대신 되게 슬픈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일본은 계속 이렇게 자민당 체제로 가.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의 자민당을 모델로 해서 가자. 이런 이야기 수년 전부터 있었죠. 자, 이 인도 이야기하고 권성동이 지금 꺼내는 내각제 이야기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참고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예.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부의 일과 외부의 역학관계가 맞물려야 돼요. 우리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 초래된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살이를 36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열강들의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를 따먹기 위해 싸움했고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의견은 이만큼도 반영 안 됐어요. 남북 분단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미국의 힘이 더 컸었죠. 남북 분단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는. 어쨌거나 미국 욕심을 드러내자 러시아도 거기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도. 남북 갈라진 것이죠. 그걸 배제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제 반응들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차피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도 전부 다 법조계 출신이잖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자, 그들은 대미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해요. 정치나 외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잘못된 거죠. 자, 그들이 얼마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까? 미국의 입장을 과연 이해는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는 이해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무모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저의 해석은 여러분이 더 다른 정보를 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올바른 해석을 하는 길라잡이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조용히 났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AI가 제가 계속 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는 기사는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에요. 금년 12월 초, 얼마 안 됐죠.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주 북한 인도 대사관이 재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났어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검색을 제가 하게 되면 많이 걸리는 게 로이터나 AP통신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주 조용히 발생했어요. 이미 시동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지 않았고 그게 언론에 인도 언론 쪽에 탐지가 돼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인도가 누구를 자극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여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TOI에서 Times of India인가 뭐 그래요. 여기서 제목을 뽑은 거 한번 보세요. 이 기사를. 절묘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 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정도라면은 푸틴처럼 북한에 큰 베팅한 인도, 즉 푸틴이 북한에 베팅했다. 그건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짧게 말씀드려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 예. 중국을 반란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것은 미국과 타협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다. 푸틴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정전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종전선은 연동이 돼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북한군 사상자가 러시아의 쿠스크에서 났다는 거 수백 명 미국도 인정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골치 아프다 이랬는데 그것은 어떤 전략적 개념이 있느냐.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종전과 북미 상호 방위조약,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연동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전대로 해결하고 북한 거는 따로도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푸틴의 입장,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조심스럽게 인도가 동의한 거예요. 지금 브릭스에서 덩치 큰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러시아와 인도가 연대하는 방식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오래됐어요. 지금 벌써. 오래됐다기보다는 금년부터는 확인해지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새로운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내각의 중조 자리에 인도계를 많이 배치했어요. 제가 봐서는 정부 효율화 부서에 라와스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내각의 한 장관급인 정보를 총괄하는 포지션에 투시 가바드라고 인도계 여성을 임명했죠. 거기다가 FBI 국장을 또 인도계를 선정했죠. 이 자체가 인도와의 관계 개선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 인도, 미국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모디가 3년 반 동안 비어있던 북한에 있는 인도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 푸틴처럼. 예, 여기는 뭔가가 떨어질 게 많다. 예, 이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이지발을 세우려고 한다. 다시 늘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서 있어야 돼. 일본의 정권이 안정돼야 된다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은 큰 희망이 없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 그냥 자민당 쪽으로 계속 가라, 그냥 지금처럼. 그래서 이지발에 힘을 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지발은 꼼짝없이 트럼프의 말을 듣게 돼요. 아베와는 달라야 돼요. 저는 그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지발은 트럼프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우리 돈을 들여서 너를 군사적으로 되게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할은 대중국 전선에 막는 역할은 한반도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 건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쭉 대만으로 연결된다. 필리핀으로, 남중국해로. 자, 지금은 모디의 인도의 최근에 외교적 행보는 보면 아시아에 대한 진군이에요. 브루나이도 방문했었죠. 그 지역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의 한 축을 맡았어요. 문재인 때 분명히 바이든과 이야기했습니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자, 남쪽에서는 모디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동북아까지 와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기서 윤석열은 뭘 했는지,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인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이 기사는 한국에 거의 안 나왔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인도의 움직임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은 한반도의 남북 간의 소통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인도가 같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인도가 올라탔다는 것은 미국이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지금 윤석열은 임무정지가 되어 있어요. 북미 총정선은 반대했었죠. 국민의힘 당연하시죠. 그럼 빨갱이라고 그랬죠. 종북 세력 처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 포고령 낼 때 이 표현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여기는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죠. 야당도 포함되어 있죠. 아마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종전선언이라고 계속 대문에다가 글자를 거는 사람은 아마 유튜브 중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인도까지 올라탄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어제 트럼프가 아베 미망인을, 그것도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아베는 이런 걸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그리고 손정희가 150조 원 투자한다. 그건 더 큰 투자를 위한 마중물 정도다. 자,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북미선을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그러죠. 종전선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인도 못했는데 뭔 어쨌거나, 자, 이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느냐, 동전 뒤집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사실 그랬고, 그것은 내란죄의 법 조문을 보면, 제가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국회 방송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죄예요. 그걸 선전하고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거꾸로 뒤집어놓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법이 그러니까. 네. 자, 한번 볼까요? 인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에 들어 있고요. 자, 보니까 그 2021년 7월 그때 코로나를 이유로 폐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북한에 있던 인도 대사하고 주북한 인도 대사랑 직원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철수했다. 3년 반 동안 비어 있었다. 근데 왜 지금 그걸 다시 오픈하느냐? 여기 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인도 기사들을 보니까 그때 주북한 인도 대사를 했던 사람을 1년 전에 몽골 대사로 보냈다고 그래요. 예,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 몽골과 한반도가 이어질 수 있다. 몽골은 한반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지난번 푸틴이 가서 자극을 또 해줬다. 북한 다음에. 그리고 내몽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몽골은 공개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이 22년, 23년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고려했을 때 심각하게 그 종전선언의 장소도 몽골로 거론됐어요. 1타 2피의 개념이거든요. 예, 일석이조죠. 그래서 중국의 북방을 자르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잘라지면은 뭐 굳이 안 잘라지더라도 상관없지만 러시아의 어떤 물류, 천연 자원이 한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동북방이 붕괴가 되고 중국의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게 돼요. 예, 저는 그게 미국의 공략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가 그 길을 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 각각의 행동에는 다 명분이 있어요. 자, 지금의 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블록 체계하고는 달라요. 각자의 합의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방식, 우리끼리 무역하는 방식, 그거를 그 규칙만 따르면 다 들어와도 돼요.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도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거기와 국제의 국가 간의 알력 싸움 같은 거는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옛날 구소련권 그리고 나토권 이런 식의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도는 남북한 동시에 수교국이고요. 그게 활성화됐다. 이 타이밍에. 자, 소문 안 내는 이유는 당연하죠. 남한하고도 수교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기존의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을 맞고 있고 북한과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서 자기하고 맞서는 정치 세력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인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터버린다? 이것이 인도의 독단적인 의견이겠습니까? 북한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길래 1대1로 인도와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파키스탄과 뭐 교류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인도가 이게 큰 기회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주 북한 인도 대사관의 모습이고요. 예. 자, TOI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큰 제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도 몇 개 읽어봤는데 잘 몰라요. 왜 이럴까에 대해서. 그나마 TOI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인도가 보기에 북한은 동북아에서 안정과 동북아의 어떤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키플레이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놓으면 좋겠다. 근데 동북아하고 파키스탄도 아니고 방글라데시아도 아닌데 동북아의 시큐리티하고 스테빌리티가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돈벌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깔려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인도가 트럼프가 대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섰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던 입장에서 북한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틀을 짜는데 새로운 경제의 어떤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즉 인도의 미래에 있어서 좀 한국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과감한 행보를 보인 거라고 보고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이 끼기가 힘들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중국은 이 사실을 아마 인지하고 상당히 놀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행보가 장난이 아니다. 김정은과 만나겠다. 특별대사 임명하고 지금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거기서 윤석열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지원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절대 아니다. 지금 어제도 조태열 외교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미 늦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지가 언제고 그게 유력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다. 줄을 댈 수가 없다. 바이든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잖아요. 탄핵하고 나서
탄핵이란다 저기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안보실 차장 김태호 전화를 안 받았고 조태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블링컨의 전화를. 예, 김태호는 제이크 슬리반 미국 국가안보 실장이 우리말로 하면 그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조하고. 예. 자, 그런데 거기서 국민의힘을 이미 선택을 받겠느냐 이게 대해서 국민의힘도 미국 네트워크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혀. 검사 출신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당을. 중진이라는 사람들도. 자,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확인을 시켜준다. 북한과는 바로 이야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뭘 믿고 이걸로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아마 저는 이재명은 좀 피식 웃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권성동이 찾아와가지고 내각제 개헌하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치적 거래를 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방 돌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상황만 보면 5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명분에서는 상당히 위축됐지만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쪽은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자, 그걸로 거래의 수단이 된다. 너 그거 해주면 내가 내각제 해주면 윤석열 버려줄게. 이 정도 제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몰락이 뚜렷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의 관점에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짧은 근대사를 보더라도 주변 강국들에 영향을 다 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민초가 했든 우리 지도자가 했든지 간에 그 점을 지금 권순동을 위시한 국민의힘은 전혀 계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뻔나고 있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고립됐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고립되고 있다. 계속 고립되고 있어요. 미국 언론이 왜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연하면서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탄핵안 통과된 것을 칭찬하는 게 왜겠습니까? 돌다리 두드러면서 건너는 거예요. 윤석열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동조하면서 그걸로 거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북러 상호방위주의 흥분하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미국. 예, 그래서 이런 정보 개통이 정말 작동이 안 됐다. 이것은 우리 정보 관련 기관, 국정원을 포함해서 외교부에서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위에서 대통령실에서의 결정은 그것과 무관하게 내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패착을 계속 두고 있다. 그래서 몇몇 유튜브를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자, 이 미묘한 거 한번 볼까요? 오늘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면서 이재명 미국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게 쇼트가 쭉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자, 이재명 미국행. 이재명은 한국의 트럼프다. 나는 현실주의자다. 어떤 사람들은 날부로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트럼프 노벨상 추천.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지금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은 웃기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나토의 가입 혜택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러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그들을 활용해서 러시아를 찝쩍거리는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안보가 불안정해졌어요. 자, 그것은 유럽의 주요 국들도 지도자들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의 언급들을 쭉 이걸 보면은 알고 있다. 현실주의자다. 이 말은 트럼프라는 말까지 썼죠. 트럼프와 동의하고 맞추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한반도의 이해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웰컴이에요. 웰컴. 그런데 트럼프가 윤석열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트럼프는 김정은 맞는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난 너한테 맞춰줄게. 예, 미국은 우리 현실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시바를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트럼프가. 네. 자, 이런 점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기대치는 아주 낮아요. 국정농단을 했어도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 때 지금은 내란죄예요. 거기다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쟤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내각제 나랑 개헌해주면은 윤석열 쉽게 물러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흐름을 전혀 읽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더 발생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당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가 형성될 거다. 그게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이재명하고 그전에 문재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하고 노무현은 상관이 있죠. 노무현과 김대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들은 자기 밑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거했어요. 예. 자, 국민의힘도 박근혜 때 남경필이 있었고 원희룡도 있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세훈도 있었는지는 다 40대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을 다 밀어냈잖아요. 자기가 경쟁자 될까 싶어서. 네. 여러분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에, 그런 회사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계속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후임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나에게 도전할 수 있겠다, 나보다 더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냥 그럴싸한 사람을 그런 자리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잘 안 돼요, 보통. 예.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산을 다 날린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원희룡, 남경필은 은퇴했죠. 오세훈도 뭐.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인재들을 키워온 게 보여요. 많은 의원들, 제가 얼마 전에 박선원 의원 말씀드렸죠.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때 계속 성장해서 이재명 때 채용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새로 발견한 제법 괜찮은 정치 신인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의원. 크기도 똑같아요.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을 걸고 도의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을 평가받아가지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했어요. 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불임 정당이죠. 윤석열도 자식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지금 한덕수 도대 말씀도 자식 없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대통령 후보감을 생산해낼 수 없는 정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해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집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밖에서 있는 언론에 의해서 형성된 오류가 가득한 어떤 정치인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 조장, 이런 거는 다시 재고해서 봐야 돼요. 이놈의 당이 당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이재명은 알고 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트럼프의 의도도 알고 있다. 그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각제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강하게 보는. 기본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길 바라요. 혼란이 좀 있더라도. 그 일본의 경우를 잘 보고서 알고 있잖아요. 그 유럽의 지금 내각제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고르면 돼요. 우리는 대통령제예요. 굳이 개헌을 한다면 옛날에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년 중임제, 미국처럼, 그게 우리한테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또 했더라고요. 6일 전에 크리스마스까지 끝냈다. 이미 끝내긴 끝냈는데
저는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면은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입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보면은 가자 사태, 그 우크라이나전을 볼 때 뉴욕 타임스는 그게 입이에요.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즉 이것은 이재명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이재명한테 간다,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와 함께 트럼프의 행보, 과거의 언급, 그리고 김정을 3번이나 만났던 부분,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기대치가 더 높아져서 푸틴이 수를 쓰고 인도까지 수를 쓰고 있다. 일본은 완전히 제압당했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트럼프가. 그게 트럼프 방식이다. 예, 그걸 한국에 지금 트럼프가 어떤 입김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게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상태로 잘 진행이 돼서. 자, 오늘 헌법재판관 국회분 3사람, 그중 한 사람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2사람은 민주당 추천이지만 셋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아무 하자가 없다. 어차피 국회목으로 된 거로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추인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이 내란 수사건에 대해서 주요 부분들을 공수처로 이관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부터 YTN 같은 경우가 보도에 있어서 입장을 바꾸러 갈아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파악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김건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권력이. 그냥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선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예, 그런 점은 계속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선일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이낙연계가 탈당을 해서 만든 당인데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죠. 소위 수박들이 만든 당입니다. 지금이 개헌 제로의 시간, 선개헌 후 대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른바 이거 기사 내용이에요. 잠룡이라고 자임하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과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야. 말은 아름답게 하고 있죠. 먼저 나서주시길 기대한다. 이어 어제 김대중 대통령 의혹이 서예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어떤 방향인지 이야기 안 했어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주호영 부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정대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주호영은 또 국민의힘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은 과거 이낙연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에. 자, 김대중은 그 당시 민주당을 강하게 장악했겠지만 노무현은 당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때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당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를 한 다음에 믿고 맡겼던 이낙연도 따지고 보면 배신을 때린 셈이거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김대중 이래 지금 최고로 당권을 가장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이재명인 것 같아요. 똑같이 외부에서 날라온 거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를 바꾸고 있죠. 그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보고 그들의 의원들의 활동 역량을 평가하면서 이재명을 다채롭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 빠르게 행동한다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과연 누구랑 손을 잡겠느냐?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느냐? 너 대통령 될 만한 친구들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싹을 다 잘라놨잖아요. 다 때를 묻혀놨잖아요. 그 밑에
권성동도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예, 저 우은식이 내각제 개헌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자, 한겨레신문 이런 기사가 났죠. 대통령은 두더니 대통령제를 버리지 않은 국힘. 자, 오늘 이것은 권성동과 이재명이 만났을 때 권성동이 다시 내각제 이야기를 꺼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약간 비꼬는 거죠. 저는 이거에 레버리지 지렛대가 있느냐 과연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내가 널 덜 괴롭힐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각제로 개헌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계속하자. 자, 국민의힘 당사에 갔을 때 과연 그들 당사에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눈으로. 과거 국민의힘 계열의 출신 대통령들의 사진을 과연 그들 당사에 걸어놓고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반면에 민주당 당사에 가서 그들의 과거 대통령 사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걸어놓느냐? 걸려있다.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계속 치고받았다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민정당의 그러니까 전두환 때죠. 공채로 들어가셔서 정치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큰 도시에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분하고 잠깐 말을 섞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부패가 많이 줄었다.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대화를 나눈 게 한 1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언론은, 국민의힘 계열 당을 지지해 왔잖아요. 예, 지금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강력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여론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 가르는 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큰 도시에 정무부시장까지 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민정당의 완전히 본류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돈 따발 들고 선거 때면은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진보 보수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은 50대 50을 맞출 수 있다. 선거판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슈 싸움이거든요. 1, 2% 차이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많이 튼튼해졌어요. 저항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죠. 20, 30대 갈라치기 한 거 보셨죠. 세대 간의 가려죠. 남녀 간의 가려죠. 그런 것은 이 사람들 되게 능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여러 나라들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붕괴되고 있고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는 정신운평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우리파예요. 우리파. 우리 개개인도 다 보면은 과거의 것을 기존에 가진 걸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도 해요. 거기에 앞에 것은 우파, 뒤에 것은 좌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그래왔던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껍질을 좀 벗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중에 있다고 저는 감히 봅니다. 예. 이게 안 통하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지.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내각제 개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구석에 몰려 있으면서도 그들이 거래를 할 명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떤 협박의 정치를 한다? 너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 너 지난번에 한번 죽을 뻔했었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런 이야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도 바로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신뢰의 정치, 공감의 정치, 지금 그런 것이 미래의 정치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남북 간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믿고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 형성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내기 좋게 한 군데 딱 모여있다, 고름들이.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